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업의 개원회의로 동참을 하면서 동네 병원 일부가 18일 문을 닫은 가운데 전남 지역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명령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966곳 가운데 18일 실제 휴진한 곳은 62곳으로 최종 확인돼 6.4%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휴진율은 14.9%로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19%, 강원 18.8% 순이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인사제도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인사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무 평점과 연공 서열에 따라 다소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적정하지 않다 30%, 매우 적정하지 않다 19%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인사제도에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연과 지연을 선택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지만 정치인 등이 개입한다는 응답도 38%를 차지해 지자체 인사가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16%가 최근 1년 이내에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5명 중 1명은 그냥 참겠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 35%, 스트레스가 오히려 가중될 것 같아서가 33%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또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간부급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나 기획력을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에서 자를 게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 부동이 왜 생기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또 부서의 44%가 부서장 점심 모시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한 도로 옆 수십 년 된 가로수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벌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것보다 벌목을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오천산단과 만흥동을 잇는 도로입니다. 곱게 뻗은 줄기와 풍성한 이파리를 자랑하는 메타세콰이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때문입니다. 2차선의 도로가 4차선으로 더 확장되면서 길 옆의 메타세콰이어는 벌목 대상이 됩니다. 도로 확장 구간 780m 안에는 메타세콰이어 118그루가 있습니다. 이 중 존치될 나무는 51그루에 불과하고 나머지 67그루는 옮겨 심거나 벌목해야 합니다. 수령이 수십 년 된 나무가 베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었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수시는 벌목 대신 나무를 옮겨 심는 안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직경이 40cm 이상, 15m 이상의 거목을 이식할 경우 나무 한 그루당 4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67그루의 나무를 이식하는데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수년 동안 자라온 이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미관이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아주 큰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수시는 이식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많은 사업비가 부담입니다.
벌목보다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고 걱정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가로수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메타세콰이어 길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대표적인 관광지로 활용하고자 만들었던 사막도 인공수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는 물론 벌레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가 어두운 수면 위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녹조 위에는 벌레와 유충들이 들끓고 일부 쓰레기들은 완전히 썩어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진흙과 수초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물고기의 사체들과 먹다 버린 술병 등 쓰레기도 눈에 쉽게 띕니다. 물이 어찌 이상하여야 요즘에 계속 댕겼는데 며칠 댕겼는데 뭔게 진짜 꾸정꾸정해 보여요. 물 막 청소하고 이런 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어요. 이곳은 길이 2.2km 규모로 9개의 교량과 3개의 취배수 관문을 갖춘 목포 사막도의 인공수로. 지난 2010년 1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배수 관문 개방을 통한 주기적인 정화 등 기본적인 수질 관리조차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취수 관문 앞입니다. 옷으로 변해버린 물을 휘저어 보겠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목포시는 최근 5년간 수로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한두 차례 인근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지만 인공수로의 수질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겁니다. 경사면에 제초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수질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목포시가 사막도 일대 총 사업비 1,780여억 원을 투입해 인공수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0년. 당초 구상했던 사업 완료 계획까지 불과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의 아름다운 섬 사막도는 악취와 쓰레기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군이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노후된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대상 건축물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국토부 현지 조사를 거쳐 풍양보건지소 등 보건진료소 6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관내 보건진료소 6곳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설계와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우가 폭락으로 축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1일 도내 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한우 사육 농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전남도만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 한우 사육 농민들은 오는 7월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투쟁을 통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도 병원도 환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 감염병 전문병원인데요. 국내 첫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선대학교에 지어집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1339에 접수된 의심 신고가 4,000건이 넘고 광주 보건소 등에도 하루 2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감염 경로와 위험성, 치료법 등을 당장 알 수 없는 데다 관련 시설도 부족했던 겁니다. 감염병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첫 감염병 전문병원이 이곳 조선대학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약 580억 원과 조선대병원 예산 약 200억 원 등 모두 약 780억 원입니다. 공공 영역이 의료시설이나 전문 인력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다. 감염병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의료시설로 국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병원은 조선대병원 옆 연면적 약 13,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평상시 98개의 병상이 있고 위급 상황 시 이는 음압병상 36개로 전환됩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국가음압병상은 전남대병원 7개와 조선대병원 5개 등 모두 12개인데 앞으로 4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압수술실과 외래 관찰병실, 감염병 실험실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질병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의료시설은 수용을 꺼려하는 감염병 환자들을 가장 먼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도 감염병 전문병원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검사와 전문 진료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강주에 혼양병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됨으로써 컨트롤터 역할과 대응 체계가 구축되겠습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충청권 등 국내 4개 권역에도 각각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주목을 받으려는 얕은 수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먼저 비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등이 언론을 애완견 등으로 폄하하는 등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광양시의회 송재천 조현욱 의원이 복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탈당한 지 2년여 만에 이들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이 복당하면 광양시의회는 민주당 13석, 진보당 1석으로 재편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 26일까지 별빛 모색이란 주제로 미디어 아트 작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고흥의 국가유산인 분청사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은 9월 13일부터 열리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측은 전통적인 분청사기 7가지 제작 기법과 도공의 실험 정신을 담은 2D와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제너레이티브 등 디지털 화면으로 송출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면 출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